네, 먼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이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 계열 현대 UNI가 제4 이통 허가 신청한 IST 컨소시엄 투자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철회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교보증권 백주훈 차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이제 하반기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오늘은 사흘 만에 코스피가 웃음을 찾았습니다. 오늘 증권가에도 오래간만에 좀 웃음을 찾는 모습이었는데 김동희 대표님, 그 시장이 기대했던 아주 긍정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안도감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루는 악재 흔들렸다가 하루는 호재 흔들렸다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출연했었는데 그때 이제 밤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급등을 했죠. 그 전에 좀 분위기가 많이 우울했었는데 또 저녁 때 호재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급등을 하고 나니까 또 시장이 또 환하게 웃는 분위기. 또 막상 우리 시장으로 들어와 보니까 또 1900선 돌파는 오늘 실패한 분위기. 하루하루 그날 온도차가 분명한 그러한 시장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인가 이걸 예측하는 것이 지금 무의미할 정도로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비추세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 신재정통합 협약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후 정상회담의 결과 어느 정도로 긍정적이었고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반영되지 못했는지 좀 정리를 백주훈 차장님께서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로존 내에서 이루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좀 웃지 못할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신재정협약이 합의됐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유로존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측했던 부분들 어느 정도의 합의안은 도출이 될 것이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닐 거다라는 부분에 따른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유럽 중앙은행들 20일을 중심으로 해서 발권력을 동원을 한다라고 하면 유로존 위기가 좀 진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그런 합의 과정이 도출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유로존 위기가 만약에 해소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의 모멘텀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유로존 시장에 대한 위기감들이 지속적으로 기간을 좀 잡아먹는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경기 침체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러한 재무적인 리스크들을 계속해서 떠안아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회복과 그 다음에 경기의 회복에는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로존 위기에 대한 해소감을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으로 보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위기감을 통해서 저가 메리트와 그 다음에 가장 보수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가격의 논리로 접근하는 전략이 옳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은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판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응 전략 역시 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양시장이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개인들까지도 매도로 전환돼서 오늘 개인 외국인 기관들이 모두 다 매도 우인데요. 그런 걸 보면 수급은 그렇게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분위기였네요. 오늘 하루만 놓고 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기관들이 시장을 좀 견인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들의 매수세 역시 1900포인트를 넘어가면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철저하게 저가 매수세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기관이 매수한다고 해서 지수가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1800포인트대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끊임없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죠. 기관들의 특히 연기금의 연말 배당을 노린 이러한 투자 그리고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노린 투자 이러한 부분들은 연말까지 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한 구간이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00포인트를 넘어가면 고점에서 매도 물량과 그리고 철저히 현저하게 시장 탄력도가 둔화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950포인트를 쉽게 넘는 것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바로
수급적 움직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한번 수급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네, 지금 11월 이후에 매매 동향을 보시면 4조 7천억 원을 11월 1일 이후에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2조 원을 개인들이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2조 3천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관이 시장에서 유일한 지금 매수 주체로 나서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연말에 이러한 가운데서 지수가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 속에서 연말에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종목 장세가, 오늘도 여러분 보셨지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강세 현상을 띠는 이유가 바로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지수의 제한적 움직임 속에서 수익률 게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에 연동된 매매보다 연말까지는 종목 중심의 차별 화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랐을까요? 삼성그룹주들이 아주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결국에 오늘 또 신고가 경신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요. 삼성 SDI, 삼성 전기까지 오늘 기본적으로 5, 6%의 급등 흐름이었는데 배경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까,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MTN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중심에는 IT와 그다음에 핸드셋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의 위상이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의 그 유동성들이 또 업종 대표주, 특히나 IT 업황과 경기 민감주, 핸드셋과 반도체, 그다음에 가전, 전기 부품까지 고루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IT 업종들 경기에 민감주이고 가장 글로벌 시그널에서 안정화됐을 경우에 실적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지금도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적정 수준 이하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SDI라든지 삼성전기까지 그 유동성을 통한 그 확산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관련주뿐만 아니라 IT 관련주들로의 이런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신고가를 뚫으면서 오히려 IT 업종에 대한 이제 업종 내에서 가격 논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신고가 가면서 따라가기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수급들이 결국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삼성 SDI라든지 전기, LG 관련 그룹주들과 하이닉스까지 그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삼성 그룹주들의 그 상승은 오히려 삼성 그룹주로 판단하기보다는 IT 종목에 대한 그 확산으로 좀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을 하면서 이런 삼성전자 주가의 부담 느꼈던 이런 수급들이 결국은 업종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거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수는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업종 대표주들 중심으로는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수의 상승보다 일부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주라기보다 IT를 좀 더 우호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그룹주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다 보면 IT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오늘 LG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관들을 봤을 때 아주 IT 쪽으로 거의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2012년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IT 위주로 좀 짜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판단에서 자동차를 지금 좀 팔고 IT로 좀 매수를 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루하루의 시향을 보면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특정한 업종에 좀 매수를 보이고는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그 매수의 규모라든지 매수의 질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보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결국은 기관들을 통해서 기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수가 되고 있지만요. 이러한 그 기금들이 매수하는 바스켓들 종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업종, IT 업종을 번갈아 가면서 사주고 있고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아직까지는 시장의 중심을 못 잡고 있지만 기관을 중심으로 한 간접 투자라든지 이런 바스켓 매매 내에 또 개인들의 자금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지수의 베타 개수를 쫓아가기 위한 좀 기계적인 매매에 그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를 통해서
IT 업종들이 시장의 주도다. 물론 현재 삼성전자가 주도이면은 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업황에 대해서 다 적용되기에는 좀 이른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그다음에 경향적인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 특별한 수급 주체의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에서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말고요. 김덕기 대표님께서는 워낙 지금 시장의 중심 삼성전자를 꼽아주신 바가 워낙 60만 원대부터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얘기는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가 특히 거의 테마를 형성해서 룰을 만들었는데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김덕기 대표님? 교토정서 체제 연장 그리고 법안회의 합의 등등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재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추세를 전환할 만한 재료는 되지 못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의 기본적인 추세적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은 경기가 호전돼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경기가 침체를 예상하는 구간에서 사업들이 폐기가 되고 보조금이 지급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추세적 상승세로 이어나갈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워낙 이 관련 종목군들의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것이 좀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해서 바라보셔야 될 점은 뭐냐면 풍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태양광도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이 향후에 시장에서 추세적 반전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은 낙폭과대에 따른 단기적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 법안회의 협의와 교토의정서 체제 연장이라는 호재거리로 오늘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이 상승을 나타냈는데 김동기 대표님께서는 추세적인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수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그 중에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지난주에 이 워렌 버핏이 태양광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OCI나 웅진에너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아주 급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속보를 보니까 우리가 좀 노선을 잘못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에 그런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관련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그 태양광 관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오늘 그대로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업황상으로 그동안에 이제 소외되고 있는 업종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기대감이 반영이 일부 또 분석에 따라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제적으로 빨리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요. 이런 워렌 버핏의 투자는 단기적으로 시장 외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방막형 태양 전지라는 부분들, 그다음 특히나 OCI를 중심으로 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장비에 좀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폴리실리콘 시장과 그다음에 방막형 태양 전지 시장들은 서로 상충되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방막형 태양전지는 효율은 떨어지지만 비용을 절감시키고 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그런 투자 업체를 찾았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국내에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주 업체들은 또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저번 주에도 제가 이러한 내용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전체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태양 전지 업종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업종들은 결국은 지금은 규모의 경제 어느 정도의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반도체 시장처럼 원가가 떨어지면서 영세한 업체들이라든지 경쟁 업체들이 합병을 통하거나 그 다음에 도산을 통해서 인수 합병을 통해서 결국 시장의 메이저 업체들만 살아남을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OCI도
역시나 원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가를 점점 떨어뜨리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치킨 게임이 끝날 때까지 생존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부분의 MS를 높여가듯이 OCI 역시도 폴리실리콘 시장 내에서의 그 주력 업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느긋하게 그 접근하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상승이 되고 경기가 호전된다라고 하면 이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그다음에 관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경기가 호전된다라고 판단하셨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다음에 또 저가 메리트를 갖고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네요. 이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한 것이 이런 신재생 아니면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는 경기가 호전돼야 가능성이 크다라는 좀 업종 종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들로 좀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베스트 살펴봤고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시장 대비 상승을 나타내는 뚜렷한 업종은 IT라면 시장 대비 힘을 내지 못하는 업종이 이 금융과 조선입니다. 오늘은 조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김동희 대표님 어떻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감 크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우리가 좀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시청자분들은 연기금식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금 뚜렷하게 성장 가능한 종목군들이 압축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천수답 종목군들, 즉, 경기가 좋아져야만 올라가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좀 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뒤처지는 부분입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좀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가격 메리트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사서 장기간 기다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저평가된 업종군들, 특히 국가퍼가 지금 저평가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업종들은 다 저평가됐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은 저평가의 논리가 아니라 가장 어떤 업종이 지금 선두에서 갈 수 있느냐라는 초과 수익을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고 개인 투자자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안겨줄 확률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바로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저가 수주 경쟁 그리고 일부 수주가 취소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좀 전개되면서 향후에 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발주량 감소, 수주 취소 감소 이런 부분도 지금 간간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워렌 버핏이 포스코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포스코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할 때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그 근거에는 한국 시장에서 조선주들은 당분간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근거를 좀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러한 견해도 음미해 볼 좀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나마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주 가운데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수주 취소 소식에 이 종목까지도 오늘 하락으로 전환돼서 조선주는 당분간 시장 대비 초과 수익 기대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백지훈 차장님, 이제 이번 주 전망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2012년 경제 성장률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은행이라던가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이 모두들 4%대 성장률이 힘들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성장에 대한 본격화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성장 속도의 그 회복을 위해서는 국내 경기의 중심이 결국은 수출이라든지 IT, 조선, 자동차 이런 업종의 수출 중심 업종에 상당히 기댄 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대변수의 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내수의 진작을 기대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에 대한 경직을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 역시도 거기에 연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시장이
그 글로벌 시장 내 모멘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좌지우지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국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수출 중심의 그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낙관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현재 바닥 구간 내에서 글로벌 경기가 호전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희도 기저효과 더 이상 바닥은 없고 바닥에서 상승을 할 거라는 기저효과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변동성 확대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이런 경기 지표들이 상승을 하지 못한 구간 내에서 시장에 대한 너무 적극적인 마인드라든지 추격 매수에 대한 이런 전략 자체는 오히려 리스크가 좀 큰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는 시장 내에 그런 모멘텀들이 해소되는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캐치해야 되는 관찰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기 지표들이 호전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지표들, 그다음에 소비 지표들과 다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경향적으로 상승이나 상승 반전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오히려 보수적인 전략들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대응 전략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대표님, 그동안 이 코스닥의 종목별 장세 흐름을 예측을 해주시면서 뭐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그 업황을 강조를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네. 딱 바로 반응이 오네요. 오늘 헬스케어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을 보면요. 시장은 항상 답을 보여줍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그걸 외면할 뿐인데, 지금 거래소의 추세 분기점은 2000포인트 구간입니다. 이걸 코스닥으로 전환시켜 본다면 500포인트 수준인데요. 지금 거래소는 2000포인트 저항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오늘 1899포인트니까요.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은 이 500포인트대를 저항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몸집이 가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폭락 이후에 8월 폭락 이후에 주도주의 지형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차화정이라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상승세에서 폭락 이후에 주도주가 바뀌는 게 일반적인데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뭐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이 4개의 키워드로 시장의 주도주 지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IBM,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전부 진출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우리나라 시장 내년을 본다면 내년 2월에 치매관리법을 시작으로 해서 보건복지 관련 정책들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총선과 대선도 연관돼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강화 시점에서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혜를 잇는 종목군들은 한 단계 주가가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는 부분들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러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크게 증가하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여러분 지수의 흐름을 이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철저하게 지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가격 메리트가 있더라도 반등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자.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비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중심의 대응이 12월 그 연말까지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와 교보증권 백주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